네, 안녕하세요. 백구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보고 있는 단기적인 비트코인 흐름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할 건데요. 저번처럼 이제 원웨이로 분석을 하다가는 또 여러분들께 반성문을 제출할 수 있기에 오늘은 지금 가격대에서 상방의 그림이 나왔을 때 또는 하방의 그림이 나왔을 때의 매매 전략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차트를 1시간 봉으로 봤을 때 오늘의 분석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오늘 분석 좀 다른 느낌인데 현재 패턴을 파악하면서 과거 차트를 추적하는 느낌으로 가볼 거예요. 네, 영상 시작하기 앞서 영상 하단 링크를 통해 떡상 매들리 무료 텔레그램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입장하시면 개인적인 분석과 이제 뉴스 시장 브리핑 함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입장하셔서 함께 시장 대응하실 분들은 빠르게 입장하시길 바라고요. 분석을 이어 나가자면은 최근 구간에서 이런 식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 하락에 대한 패턴을 좀 유추해 봤을 때 제가 미리 좀 멤버십 분들한테 공유를 드렸지만 이 구간을 이 5파동이 연장된 충격 파동의 형태를 보고 있어요. 이 패턴에 대해서 아직 생소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3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5번 파동이 연장된 충격 파동의 모습이고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이 24 추세 라인과 13 추세 라인을 그어봤을 때 추세가 퍼지면서 5파동이 가장 긴 충격 파동의 형태가 나오는 거고요. 이걸 거꾸로 보시면 돼요. 거꾸로 보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이런 그림의 형태가 좀 비슷한 형태지 않나라고 저는 현재 보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봤을 때.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봐야겠죠. 이 모습이 형태만 비슷하다라고 해서 확정을 지을 수 없겠죠. 때문에 이 오른쪽에 이 5번 파동이 연장된 이 충격 파동의 그림을 봤을 때 이 특징을 가지고 왔습니다. 천천히 읽어보면 첫 번째로 이 5번 파동의 길이는 4번 파동의 종점을 기준으로 1번 파동의 시작점에서 3번 파동의 종점까지 상승폭 이상이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쉬워요. 이 5번 파동이 연장된 충격 파동에서 이 5번 파동의 길이는요 1번 파동이 시작된 이 파동부터 3번 파동의 길이를 재봤을 때 이 크기의 상승폭보다는 5번 파동이 더 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3보다는 5번 파동이 더 길어야 된다. 확인해 볼게요. 확인해 볼 건데 다음까지 보시면은 이 연장된 5번 파동의 최대 상승폭은 3번 파동의 종점을 기점으로 0에서 3번 파동의 종점까지 상승폭의 261.8%를 넘을 수 없다. 이것도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 5번 파동의 길이가 이 1번 파동의 시작점부터 이 3번 파동의 길이보다는 길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길이의 최대 상승폭, 이 최대 상승폭은 이 13의 크기에, 이 1번부터 3번 파동의 크기에 261.8%는 넘어설 수 없다. 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럼 이 개념을 익히고 현재 차트에 대입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개념이 뭐였죠? 첫 번째로는 이 5번 파동의 길이가, 이 5번째 파동의 길이가 1번부터 3번 파동의 길이보다는 더 길어야 된다라는 개념이었죠. 그렇게 봤을 때 이 피보나치 비율을 확인해 봤을 때 이 1번부터 3번 파동의 크기를 재봤을 때 이 비율이 1대1을 넘어야겠죠. 이 크기보다는 더 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 1대1을 넘어선 모습을 보여줬고, 두 번째 개념이 최대 범위는 2.618을 넘어서면 안 된다. 261.8%였죠. 그럼 피보나치 비율 2.618이겠죠. 그렇게 봤을 때 이 2.618 비율은 저 멀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직 생각할 단계는 아니고 지금 이 일상 크기보다 5번 파동이 그 상승폭이 더 크기 때문에 이 구간을 5번 파동이 연장된 충격 파동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없다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럼 차트를 다시 크게 봤을 때 방금 우리가 이 패턴이 5번 파동이 연장된 충격 파동의 조건에 충족한다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전에 차트를 보시면은 요 구간 보실게요. 요 구간 가까이 보시면 요 구간도 5개 파동으로 카운팅이 돼요. 그래서 5개 파동이 나왔고 요 구간이 ABC로 볼 수 있겠죠. ABC로 3개의 파동이 카운팅이 되고 요 구간이 5번 파동이 연장된 충격 파동으로 충족이 된다라고 했을 땐 5개의 파동이겠죠. 그러면은 요 구간을 5, 3, 5 파동으로 볼 수 있어요. 이 5, 3, 5 파동의 조정 파동은 뭐죠? 지그재그 파동입니다. 지그재그 파동은 3개의 파동 ABC로 구성이 되어 있고 5, 3, 5, 5개 파동, 3개 파동, 5개 파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구간을 5, 3, 5로 보기에는 그렇게 무리가 없고 이 패턴을 통해서 과거 차트를 우리가 추적해 왔습니다. 여기까지가 이해되셨다면 다음이 중요해요. 그럼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구간이 ABC로 마무리됐고 이 C 파동이 5개 파동이 나와야 되고 또 5번 파동이 연장된 충격 파동의 조건이 충족하기 때문에 ABC가 마무리됐고 무조건 올라가는 쪽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의문점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네, 그럼 다시 이 5 연장 충격 파동의 특징을 우리가 이 위에만 읽어봤는데 밑에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다 중요해가지고 한번 짜르륵 두 번째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번 파동이 연장된 이후에 이어지는 조정 패턴이 5번 파동의 최소 61.8% 이상 되돌려야 하지만 추세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5번 파동을 모두 되돌려서는 안 된다. 만약 연장된 5번 파동이 완전히 되돌려졌다면 그것은 연장된 파동보다 더 큰 추세를 종료시키는 파동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을 한다. 여기 두 가지 예시가 있는데 이 정도만 읽어보고 제가 다음을 말씀드리면은 일단 여기를 읽었을 때는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뭔 소리야 하시는데 제가 좀 더 쉽게 풀어보자면은 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제가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제 식대로 풀어서 좀 개념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5번 파동이 연장된 충격 파동은
충격점은 다음 조정이 5번 파동이 61.8% 이상 되돌려야 된다. 5번 파동이 연장된 충격 파동이 나왔을 때는 다음 조정 패턴이 이 연장된 5번 파동의 61.8% 즉 0.618 이상 되돌려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보시면은 여기 살짝 0.618 닿았거든요. 닿았기 때문에 이 조건을 충족하고 있어요. 그럼 그렇다라고 해서 0.618 찍고 떨어지냐? 그건 또 아니에요. 61.8% 이상이기 때문에 이 0.618 이상 어디든 가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조건만 충족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그럼 다음 두 번째로, 근데 추세가 이어지는 상황이면은 5번 파동을 전부 되돌리지 못한다. 이게 추세가 하방 추세로 이어지고 있는데 추세가 더 하방으로 간다라고 한다면은 이 5번 파동을 전부 되돌리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이 가격대가 41.8K에서 41.9K 라인이거든요. 여기를 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계속 하방으로 간다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대로 더 큰 파동이 끝났으면은 5번 파동을 전부 되돌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려도 이해가 조금 안 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풀자면은 다 지워볼게요. 만약에 이 구간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A, B, C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지그재그 C 파동, 이 지그재그 C 파동이 마무리됐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그러면은 마무리되고 다시 이 지그재그에 대한 반등이 나오겠죠. 그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5번 파동을 전부 되돌릴 것이다. 이 구간을 전부 되돌리는 건데, 만약에 이 구간에서 이 5번 파동을 전부 다 되돌리지 못하고 이 5번 파동을 전부 다 되돌리지 못하고 재차 떨어지는 그림이 나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봐야 되냐? 이 C 파동이 아직 진행적인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럼 여기 5개 파동이 나온 게 C의 1파동이겠죠. 소파동으로. 올라간 게 C의 2파동이고요. 다시 내려가는 게 C의 3파겠죠. C의 4, C의 5로 올라가면서 ABC가 좀 더 연장되면서 지그재그가 연장되면서 마무리되면서 우리가 그때 다시 상승할 수 있다. 이 관점이 두 번째 관점이에요. 제가 영상 초반에 상하방 다 열어놓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기준점이 생길 거예요. 기준점은 간단하죠. 여기 5번 파동이 연장된 충격 파동의 시작점, 여기 구간 41.8K에서 41.9K 라인. 만약에 여기를 되돌리는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1, 2, 3, 4, 5 ABC 1, 2, 3, 4, 5로 5, 3, 5 지그재그가 끝나고 다시 반등하는 시나리오를 볼 수가 있다. 하지만 반대로 이 구간을 회복하지 못하고 재차 떨어지는 그림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C 파동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더 연장되는 것이다. C의 1파동, C 파동은 5개 파동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이 C의 1파동이고 C의 2, C의 3, C의 4, C의 5로 더 연장되는 하락을 바라봐야 된다. 기준점은 41.8K에서 41.9K다. 여기까지가 기준점이 생기실 거예요. 네, 그렇다면 매매 전략은 정말 간단합니다. 매수 관점은 비트코인이 41,800달러에서 41,900달러를 회복하는 시점부터 현물을 모아가는 전략과 롱 포지션 위주의 시장 거래를 볼 것 같고요. 반대로 해당 구간을 회복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추가 하락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숏 위주의 거래를 추구하는 게 당분간에 제가 세운 매매 전략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